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해서 한참을 끙끙거리고 계시나요? 저는 40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68세 이동민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관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의 90%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75세에 접어들면서 저 자신도 무릎과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왜 그렇게 절망스러워 하시는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82세 김덕순 할머니는 20년간 고생했던 무릎 통증이 3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9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등산까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관절에 좋다는 민간요법들, 특히 파스를 계속 붙이거나 아픈 곳을 주무르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관절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검증된 관절 관리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저도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연구한 결과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절은 정말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완충제가 있고 그 주변을 활액이라는 천연 윤활유가 감싸고 있어요.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이 평생 문제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이 되면 이 완벽한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마치 기름을 제때 갈아주지 않은 자동차 엔진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연골의 마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많이 써서 닳는 게 아니라 연골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활액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아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활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연골이 말라비틀어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 원인은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매년 근육량이 1-2%씩 감소해요.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3-4배 증가합니다. 근육은 관절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되면서 손상이 가속화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염증의 만성화입니다. 작은 부상이나 스트레스로 시작된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관절 내부를 공격해요. 이 염증 물질들이 연골을 녹여버리고 뼈까지 손상시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잘못된 자세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을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는 것 등이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요. 네 번째는 잘못된 운동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등산을 하거나 조깅을 하시는데 이미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계단 내려오기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3-4배 하중을 가합니다. 70kg인 분이라면 무릎에 28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미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죠.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연골 재생에 필요한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같은 성분들이 부족하면 관절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절액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관절액이 끈적끈적해서 윤활 작용을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묽어져요. 마치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서 점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밀도가 떨어지고 관절 주변 조직도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관절액의 주성분이 물인데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관절액이 부족해져서 마찰이 증가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관절 관리법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파스만 계속 붙이면 된다든지, 아픈 곳을 세게 주무르면 좋다든지, 온갖 위험한 정보들이 넘쳐나요. 제가 직접 목격한 끔찍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어요. 무릎 전체가 빨갛게 부어있고 열까지 나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관절에 좋다는 파스를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니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장을 겹겹이 붙여서 말이죠. 파스의 화학 성분이 피부를 완전히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분이 파스와 함께 진통제까지 매일 복용하셨다는 점이에요.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아픈 감각만 차단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관절을 더 혹사시키게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파스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냥 약국에서 파니까 안전한 줄 알았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뜸을 매일 뜬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셔서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화상을 입으신 거죠. 이도 화상으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관절에 직접 기름을 바르라는 방법이었어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바르면 관절이 부드러워진다는 황당한 정보를 믿으신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세균 감염까지 일어났어요. 이런 무분별한 민간요법들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효과가 있었다는 개인적 경험담일 뿐이에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무시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퍼져 있어요. 셋째,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관절 질환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핵심인데 엉뚱한 방법만 시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냉찜질과 온찜질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예요. 급성 염증 상태에서 온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온찜질만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결국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위험한 민간요법들은 중단하셔야 해요. 이 순간 그만두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관절 손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관절 관리법을 공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35년 전 스위스 재활의학과에서 연수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지 노인분들은 80세가 넘어도 관절 통증 없이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유전적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특정한 동작들을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바로 물속 걷기 같은 저강도 운동과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수중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90% 이상 줄어들어요. 동시에 물의 저항 때문에 근력 운동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모든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는 것들이죠.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픈 범위까지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만 수축시키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하는 식입니다. 관절 건강에서 영양 관리는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콜라겐 합성을 돕는 영양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직접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와 파프리카를 매일 드세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높으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뼈 국물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끓여 드시길 권해요.
사골이나 닭뼈에는 천연 콜라겐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끓일 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뼈를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갔다가 끓이면 영양소가 더 잘 우러나와요. 그리고 약간의 식초를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적극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이 관절을 파괴하는 주범이니까 이를 억제하는 음식들이 필수예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견과류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도 관절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도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붙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다리를 꼬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해서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요령이 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관절에 충격이 가니까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먼저 침대 밖으로 내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번째는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이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는 3-4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져요. 70kg에서 75kg로 5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20kg의 부담이 더 생기는 거죠. 하지만 무작정 굶어서 살을 빼면 안 됩니다. 근육까지 같이 빠져서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으로 천천히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관절에게 주성분이 물이라고 했죠.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해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과 1시간 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관절염을 악화시켜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해본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8세 최영자 할머니는 15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 걷기도 힘들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할머니는 처음에 제 방법을 듣고 정말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치료를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치료법들을 다 시도해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오히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근육통이 생겨서 그만둘까 고민도 하셨죠. 하지만 제가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3주째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한 걸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변화를 확인하셨다고 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대요. 2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셨고요. 지금은 자신감을 되찾으셔서 동네 노인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이제 진짜 살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구 달서구에 사는 83세의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일을 하셔서 어깨와 허리, 무릎 모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는 90도 이상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옷 입기도 힘들어서 부인이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영상을 보고 권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6주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어요. 가장 심했던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죠. 팔도 예전보다 훨씬 높이 올릴 수 있게 되셨고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1세 박순희 할머니는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대부분의 운동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관절 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 방법도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혹시 류마티스가 악화되지 않을까 해서 일주일 동안 망설이셨죠. 의사와 상담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전체적인 염증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까지 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주변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 체크하기 1주차. 먼저 본인의 관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떤 동작을 할 때 가장 아픈지 기록해 보세요. 통증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 적어보면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2단계 기초 운동 시작하기 2-4주차.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아침과 저녁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릎 관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아프면 즉시 중단하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은 팔을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크게 돌려주면 됩니다. 3단계 근력 강화 운동 추가하기 5-8주차.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이제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해요. 벽에 기대서 하는 벽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 등을 추가하세요.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통이 2-3일 지속되면 너무 과한 거예요. 운동 강도를 줄여주세요. 4단계 일상생활 통합하기 9주차 이후. 이제 배운 동작들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TV 보면서 발목 돌리기, 요리하면서 종아리 들기 등 틈틈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습관화하세요. 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는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 중에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날씨 변화에 주의하세요. 비 오기 전이나 추운 날씨에는 관절이 더 예민해집니다. 이럴 때는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 정도로 줄여주세요. 셋째, 약물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반드시 담당이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갑작스러운 통증 즉시 얼음찜질 15분. 관절 부종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휴식. 열감이 느껴질 때 찬 수건으로 냉찜질.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참고 버티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냉 교대요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찜질이 좋은지 냉찜질이 좋은지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은 둘 다 번갈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찬 수건으로 2분간 냉찜질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서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마치 관절에 펌프질을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또 하나의 비법은 관절 마사지 오일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2방울을 떨어뜨려 섞어주세요. 이걸로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면 안 됩니다. 깃털로 쓰다듬듯이 가볍게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68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관절 운동을 하며 감사함을 느껴요. 10년 전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관절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아프면 외출하기 싫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위축되어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움직일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적절한 관리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참고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길 바라요. 당당하게 걸으시고 자유롭게 움직이시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길이 약 30분. 주요 키워드 노년 관절 관리, 관절 통증 해결, 시니어 건강, 관절 운동법,